연휴 마지막 날 밤이에요. 소파에 누워서 인스타그램을 켰어요. 별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는데 친구가 올린 해외여행 사진이 보여. 파란 바다, 예쁜 카페, 환하게 웃는 얼굴. 스크롤을 조금 더 내리니까 이번엔 회사 동기 게시물이 뜨네요. 댓글에 축하 메시지가 100개쯤 달려 있어요. 또 내리니까 인플루언서의 오늘의 일상 게시물. 완벽한 집, 완벽한 옷, 완벽한 브런치. 그러다 문득 정신 차려보면요. 폰을 내려놓은 나는 침대에 누워있고 내일 출근 생각에 한숨이 나오고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워져 있어요. 나는 뭐 하고 있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냥 폰 좀 봤을 뿐인데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을까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SNS는 그 반응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2025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단 일주일만 SNS를 쉬어도 우울감이 25% 가까이 줄어든대요. 그 정도로 SNS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SNS 끊으세요가 아니에요. 비교하는 걸 멈추라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따로 있어요. 뭘 비교하느냐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왜 인스타만 보면 우울해지는지 그 원리를 알려두고 어떻게 하면 SNS를 독이 아니라 도구로 쓸 수 있는지까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SNS 보고 기분 나빠지는 거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요. 한 조사에 따르면 SNS 사용자의 60% 이상이 다른 사람 게시물 보고 자존감이 떨어진 적 있다고 답했어요. 10명 중 6명이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 인스타 보다가 괜히 위축될 때 있거든요.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불쑥 들 때요.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요. 친구 피드 보다가 갑자기 우울해졌어.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러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요. 그래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비교하는 내가 문제다. 남들은 신경 안 쓰고 자기 삶 사는데 나만 비교한다. 근데요, 이게 틀렸어요. 비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뇌에 아예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1954년에 페스팅거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하여 인간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무조건 타인과 비교한다금요. 이걸 멈추는 건 불가능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모가 있어요. 세모가 달리기를 했는데 자기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스톱워치도 없고 기록도 없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에서 같이 뛴 사람이랑 비교하는 수밖에 없쇼. 이게 비교의 원래 목적이에요. 정보 수집이요.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지를 알기 위한 거예요. 문제는요, SNS가 이 비교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해졌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해결 방법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먼저 이해해야 적용이 돼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심리학에서는 비교를 두 가지로 나뉘죠. 상향 비교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들죠. 하향 비교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안도감이 들어요. 일상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적당히 섞여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낫고 어떤 면에서는 남이 나아. 균형이 잡혀 있죠. 근데 예렌예스는요. 상향 비교만 극단적으로 유발하는 구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사람들은 SNS에 좋은 것만 올려요. 여행 가서 멋진 사진은 올리지만 비행기 연착 때문에 공항에서 5시간 기다린 건 안 올려요. 승진 소식은 공유하지만 그 전에 탈락한 10번은 안 올려요. 커플 사진은 올리지만 어젯밤에 싸운 건 안 려요. 그래서 SNS 피드는요, 하이라이트 릴이 돼요. 영화로 치면 예고편만 모아놓은 거예요. 제일 멋진 장면만. 둘째 문제는 우리가 이 하이라이트 릴을 우리 전체 삶이랑 비교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인스타는 완벽한 휴가, 빛나는 커리어, 행복한 관계. 나의 현실은 침대에서 폰 보는 중. 내일 출근 걱정, 복잡한 감정들. 이 비교는 애초에 공정하지가 않아요. 타인의 편집된 최고와 나의 편집 안 된 평균을 비교하는 거니까요. 세모로 다시 비유해 볼게요. 세모가 미술 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다른 참가자들은 자기 최고 작품만 제출하고 세모만 스케치북 전체를 제출한 거예요. 낙서도 있고 실패작도 있고 연습한 것도 다 있어요. 그럼 당연히 세모 작품이 별로 보이겠죠. 근데 이게 세모 실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비교 자체가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SNS에서 우울해지는 건 여러분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요. 비교 구조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셋째, 알고리즘이 이걸 더 악화시켜요. SNS 알고리즘은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연구에 따르면요. 시기심, 열망, 불안을 유발하는 콘텐츠가 더 많이 클릭되고 더 오래 머물게 만든대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피드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최대한 여러분을 비교하게 만들도록 최적화되어 있어요. 넷째,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도요. 우리 뇌에는 복측 선조체라는 부위가 있어요.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부위가 재미있는 특성이 있어요. 절대적인 보상이 아니라 상대적인 보상에 반응한대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100만 원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옆 사람이 200만 원 받는 걸 알게 되면 갑자기 100만 원이 별로인 것처럼 느껴요. 실제로 뇌 스캔을 해보면 보상 신호가 줄어든대요. SNS에서 타인의 성공을 볼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내 삶은 그대로인데 남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순간 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뇌가 나는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고 해석하거든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SNS가 우울감을 주는 이유는 비교에서가 아니에요. 기울어진 비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뇌는 이 기울어진 비교를 진짜 손해처럼 받아들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상황이에요. 친구가 연애 사진을 올렸어요. 둘이 손잡고 있는 예쁜 사진. 댓글에 너무 잘 어울려요, 부러워요가 쫙 달려 있어요. 그거 보는 순간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요. 나는 왜 연애를 못하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갑자기 내 솔로 생활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요, 그 친구가 그 사진 찍기 전에 싸웠는지, 평소에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제일 예쁜 순간 하나만 본 거예요. 어쩌면 그 사진 찍고 5분 뒤에 또 싸웠을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연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현실이 아니라 편집본인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이에요. 회사 동기가 이직 소식을 올렸어요. 새로운 시작 좋아요가 500개예요. 보는 순간 나만 제자리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내 커리어가 초라해 보여요. 나도 이직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요, 그 동기가 이직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탈락했는지, 연봉이 실제로 얼마나 오른 건지 우리는 몰라요. 성공했습니다. 한 줄만 본 거예요. 어쩌면 그 동기도 불안한 마음에 SNS에 올린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 커리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과정은 안 보이고 결과만 보이는 구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상황이에요. 친구들이 모임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염해요. 나만 빠졌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아. 소외된 느낌, 외로운 느낌. 나는 왜 안 불렀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포모라고 해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이요. 근데 연구에 따르면요. 뇌는 이 포모를 실제로 배제당한 것처럼 처리한대요. 사회적 고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된대요.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랑 같은 부위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인 찐죠. 이것도 여러분이 인기 없어서가 아니에요. 뇌가 SNS 속 정보를 배제 신호로 오해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를 안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대신 비교하는 방향만 바꿔보세요. 방법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이라이트 릴 라링이에요. 이건 지금 당장 1분 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러운 게시물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하이라이트 릴이야. 그냥 이 한마디예요. 왜 효과가 있냐면요. 뇌는 이게 편집된 거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비교의 강도가 줄어들어요. 전체 삶이라고 생각할 때랑 베스트 컷이라고 생각할 때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해요. 내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보면요. 인스타 보다가 부러운 게시물이 뜨면요. 3초만 멈추고 속으로 말요. 이건 하이라이트 릴이야. 이 사진 뒤에는 실패샷 50장이 있어. 안 보여주는 스트레스가 있어.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봐도 좋아. 이 여행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녔을까? 이 음식 사진 찍는 동안 음식 다 식었겠다. 이렇게요. 처음엔 어해요. 근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나중엔 자동으로 이 생각이 떠올라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괜찮아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생각났을 때 한 번씩만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피드 다이어예요. 이건 오늘 하루 중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5분이면 충분해요.
인스타 들어가서요.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계정 3개만 언팔로우 하거나 뮤트하세요. 인플루언서 과시형 게시물 많은 친구. 볼 때마다 기분 나빠지는 계정 3개만요. 왜 효과가 있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피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대로 볼 필요 없어요. 환경을 바꾸면 비교 빈도 자체가 줄어요. 연구에서도요. 피드를 정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SNS 사용 후 자존감 하락이 적었대요. 언팔로우가 부담스러우면 뮤트 기능을 써도 떠요.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관계는 유지하면서 콘텐츠만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빈 자리에는 좋은 콘텐츠를 채워보세요. 웃기는 계정, 공부가 되는 계정, 귀여운 동물 계정, 비교 대신 웃음을 주는 계정으로요. 3개가 부담스러우면 1개만 해도 돼요. 오늘 딱 1개만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3번째 시간축 비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주일 정도 해보시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비교 대상을 타인에서 과거의 나로 바꾸는 거예요. 타인 비교는 이렇게 생겼어요. 친구는 해외여행 갔는데 나는. 동기는 승진했는데 나는. 저 인플루언서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시간축 비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작년에 나는 이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해. 6개월 전보다 나는 이게 나아졌어. 1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구체적인 방법 알려둘게요. 오늘 자기 전에 이번 주 나의 작은 성장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메모장에 한 줄이면 돼요. 2분도 안 걸려요. 엄청난 거 아니어도 돼요. 월요일에 일찍 일어났다. 새로운 요리 해봤다. 운동 한번 했다. 안 보던 책 펼쳐봤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쌓이면요. 한 달 뒤에 쭉 읽어보세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꽤 많아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SNS 봐도 쟤는 쟤고 나는 나대로 성장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 본능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비교 대상은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 끝나고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진짜 2분이면 돼요. 솔직히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릴이야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쿵 내려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언팔로우 했다가 궁금해서 다시 검색할 수도 있어요. 성장일기 쓰다가 이게 뭐라고 싶어서 관둘 수도 있죠. 다 괜찮아요. 왜냐면요. 우리 뇌는 수십 년 동안 비교하는 방식을 학습해왔거든요. 그걸 며칠 만에 바꾸는 건 애초에 무리예요. SNS도 우리가 비교하게 만들려고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우리가 쉽게 이기기 어려운 상대인 거예요. 중요한 건요. 10번 해서 3번 공하면요. 그 3번이 뇌에 쌓여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실패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아, 또 비교했네.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돼요. 자책은 또 다른 자책을 부르거든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비교하고 있었구나. 알아챘으니까 됐다. 알아채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단계예요. 알아채는 횟수가 늘어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가요. 오늘 10번 비교했는데 한 번 알아챘다. 그럼 성공이에요. 2025년 연구에서요. 일주일만 SNS 쉬어도 우울감이 25% 줄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기존에 우울감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효과가 더 컸대요. 심한 우울감을 느끼던 사람은 거의 60% 가까이 개선됐대요. 지금 힘들수록 바꿀 여지도 크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SNS 보고 우울해지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SNS가 그걸 극대화해요. 둘째 문제는 비교 자체가 아니라 뭘 비교하느냐에 타인의 하이라이트 릴과 나의 전체 삶을 비교하니까 힘든 거예요. 셋째, 비교 대상을 타인에서 과거의 나로 바꾸면 SNS는 독이 아니라 도구가 돼요. 이제 아시겠죠? 인스타 보면서 기분 나빠지는 거.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짧은 편지를 쓰고 싶어요. 연휴가 끝나가는 밤이죠. 인스타 속 사람들은 다들 어딘가 멋진 곳에 있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있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도 폰 내려놓으면 여러분이랑 비슷한 고민을 해요. 똑같이 내일 걱정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나는 뭐 하고 있지 생각해. 그냥 그걸 안 올릴 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요. 이미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예요. 남들 하이라이트 릴 말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보세요.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를 비교해보세요. 분명 잘한 게 있을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메모장 열어서 이번 주 나의 작은 성장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걸로 충분해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SNS와 비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모난 마음 그대로도 괜찮아요.